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이렇게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음악 뒤에 난잡한 사생활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 음악을 만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얼마나 엔조이하는가. 그리고 이론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음악을 들을 때 들으면 돼요. 그리고 들어서 즐겁다면 그게 곧 법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드뷔시입니다. 네, 영어 발음으로는 데뷔시라고도 하죠. 그의 그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음악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짬뽕 좋아하세요? 짬뽕은 왜 짬뽕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해산물이 다 들어가서 국물을 우려내서 짬뽕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음식에 비유했나요? 예를 들면 러시아, 발라키레프, 림스키-코르사코프, 보로딘, 무솔스키, 또 중세 음악, 그리고 동양 음악. 이 여러 가지 음악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혼합해서 탄생한 게 바로 드뷔시의 음악이에요. 자, 드뷔시. 프랑스인으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도자기상이었고 어머니가 재봉사였거든요. 근데 장남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대치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없는 살림에서도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8살 때 고모한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조카가 둘이 있는데 조카들이 저한테 피아노를 배우면 저를 싫어하게 될까봐 못 가르치겠어요. 제가 또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고서 얼마나 혼내겠어요. 자, 여기저기 소개를 받아서 나중에 어떤 후작인 미망인을 만나게 되고 그 미망인의 후원으로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드뷔시가 명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사실 콩쿠르에 나갈 때마다 4위 이상으로 입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파리 음악원에서 11년 동안 드뷔시가 공부하면서 당시 유명하다는 파리의 많은 음악인들한테 작곡, 화성, 이론, 피아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파리 음악원의 그의 수많은 선생님들은 드뷔시에게 너가 쓰는 곡은 좀 이상해. 개성이 있는 건 좋은데 이런 음악은 옳지 않아 라며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 제가 예전에 백조의 호수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안 보셨으면 보시고 오세요. 차이콥스키를 평생 동안 후원해준 후견인인 폰 매크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드뷔시가 한때 그 폰 매크 부인 밑에서 곡을 썼는데 그 부인이 이거 클로드 드뷔시가 쓴 곡이야 하면서 차이콥스키한테 보여줬을 때 차이콥스키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왜냐면 차이콥스키는 대표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낭만주의를 고수해온 대표적인 작곡가잖아요. 콩쿠르에서 한 번도 1등을 못하다가 로마 대상 콩쿠르에 2번을 참가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22살에 3번째 시도를 했을 때 드디어 드뷔시가 명예의 대상을 타게 됩니다. 이래서 3-4번 시도해야 되고 3번째 안 되면 4번째 시도, 4번째 안 되면 5번째 시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에 나는 안 돼 이러고 굉장히 또 쉽게 포기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배울 점들이 많은지 오늘도 또 하나 얻어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시도하자. 화이팅!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4년 동안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하게 돼요. 근데 파리에 살던 그가 로마에서 적응을 못한 거죠. 로마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로마에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음악가들, 도니제티 같은 이태리 오페라들도 그의 취향이 좀 맞지 않았고 어쨌든 적응을 못하고 안타깝게도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음악원에 다니면서 스승들이 그렇게 그의 음악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너무 드뷔시의 그 화성이 드뷔시가 쓰는 화음들이 배상망측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가 물어봤대요. 자네 이렇게 막 이상 야릿한 화음들을 쓰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법칙을 가지고 곡을 쓰냐? 그랬더니 드뷔시가 하는 말이 저는 아무 법칙이 없어요. 오로지 제 즐거움 외에는 지키는 법칙이 없습니다. 이랬답니다. 드뷔시가 그때 누구랑 친했냐? 여러분, 시대의 아싸, 현대의 인싸. 기억나세요? 손 번쩍. 네, 사티입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다 아셨죠? 드뷔시가 사티랑 아주 친했어요. 물론 친한 유명 인사들이 많았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티에게 드뷔시는 유일한 베프였어요. 근데 그 사티가 드뷔시에게 모네, 세잔, 로트렉 이런 화가들의 구상주의법 방법을 한번 음악에 시도해보면 어때? 이랬답니다. 당시 드뷔시가 잘 어울리던 시인들은 베를렌,
발레린, 또 말라르메 같은 상징주의에 빠졌던 작가들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독일 낭만주의 음악이 완전 그 시대를,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고, 특히 핫했던 작곡가는 바그너였어요. 모든 예술가들과 인문학자들에게 바그너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뷔시도 마찬가지로 바이로이트에 가서 바그너 오페라 축제도 관람하고 그의 음악을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하지만 너무 바그너의 음악이 거대하고 장황하고 자기 과시적이었잖아요. 결국은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의 음악을 외면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1894년, 1895년 2년에 걸쳐서 2개의 걸작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오케스트라 곡인 목신의 오후, 그리고 오페라인 펠리아스와 멜리장드입니다. 제가 이 유명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뷔시에게는 큰 문제가 2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사치벽과 과잉된 여성 편력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 금사빠였을까요? 네, 바로 그의 대표적인 목신의 오후가 탄생했을 1894년에 그가 32살이었죠. 테레즈 로제랑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또 파혼을 해요. 왜 그랬냐면 드뷔시가 그때 사실 같이 살던 동거녀 개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비랑 동거를 하면서 테레즈 로제랑 약혼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동거녀는 자신의 동거남인 드뷔시가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뷔시에게 그런 전적이 너무 많았대요. 난잡한 여러 가지 여자 문제가 있어서 개비가 드뷔시를 총으로 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사생활을 살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목신의 오후 그리고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이 2 작품 때문에 드뷔시는 순식간에 파리의 대스타가 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주변의 인기 화가들이 드뷔시의 초상화를 잇따라 그리기도 했대요. 사티가 그 몽마르트에 있는 검은 고양이 그 까바레에서 일을 했죠. 드뷔시도 그 몽마르트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또 나라로부터 레지농 도네르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그 남자. 그때 당시 헤르주와 파혼 후에 로잘리 택시와 결혼을 하게 되죠. 릴리는 드뷔시보다 11살이 어렸고 첫 번째 그 동거녀인 개비와 친구였답니다. 이렇게 드뷔시가 성공을 하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딴 데로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 릴리에게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집니다. 이번 사랑의 대상은 엠마, 자기 제자의 어머니였는데, 근데 이 엠마라는 여자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나 봐요. 여하튼 우리 금사빠 드뷔시는 엠마와 사랑에 빠져서 릴리한테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드뷔시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해 나중에 Children's Corner라는 피아노 작품을 쓰기도 해요. 드뷔시가 추구했던 음악은 어떤 특정한 뚜렷한 이미지가 아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그것으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받은 임프레션,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모네의 작품들을 보면 어떤 뚜렷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채 가운데 그 그림이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그 자체, 이 화성과 이 멜로디가 주는 그 느낌을 그 순간 즐기고 그 순간에 빠지고 그러기를 드뷔시는 원했던 것 같아요. 드뷔시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기 원했어요. 그리고 어떤 자신이 추구했던 분위기를 은근히 사람들에게 암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 순간의 느낌과 뉘앙스를 그의 특유의 화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독특한 음악을 쓰려고 해?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말했답니다. 나는 음악을 열렬히 사랑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음악을 숨막히게 하는 그 모든 전통과 규율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어. 사랑은 자유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음악은 용 솟음쳐 오르는 자유의 예술이며 하늘과 바다, 바람과 같이 무한한 것들의 예술이야. 내가 원하는 음악은 영혼의 서정적 발로와 꿈의 환상에 충분히 순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것이어야 해. 네, 드뷔시의 음악 감상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지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환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떠셨어요? 음악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것을 그 규율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 금사빠 드뷔시,
그의 음악은 정말 신비롭고 환상적인데 그의 개인적인 생활은 참 많은 여자를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음악을 전통에서 해방시키려는 용감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작곡가들이 주어진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수많은 걸작을 만들게 돼요. 다음번에는 제가 데뷔시의 아주 야한 작품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음악의 감동을 그냥 나누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꼭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곧 또 만나요. See you soon. Bye.